좋은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저희가 5시까지 여기 예약되어 있는데 30분을 연장해 주신다. 제가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토론 시간인데요. 1시간 동안 자유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 진행상 이게 중구난방 되면 또 왔다 갔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페이지를 펴시죠. 시바법인으로 15분, 각 4가지 종목이니까 15분씩 해서 10분 이내로 끝내고 좀 시간이 남으시면은 제목 없이 자유 공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어떤 질문이나 여기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것도 좀 저쪽으로 옮길까요? 먼저 치바건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또는 어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분들은 발표해 주시죠. 치바건에 대해서. 누구 발표해 주십시오. 또 질문도 좋습니다. 여기 발표하신 분들이 있고 치바에 대해서 아주 박사들이 많이 계세요. 네, 나오셨어요.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마이크. 무슨 마이크? 크게 이야기할게요. 크게 얘기하는 후나바시 교당을 일본 사람이 왜 만들었습니까? 교화를 시키려고 한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은 기노시다나 오키시 두 분은 오키시는 한 두세 달 만에 사무업장에 갔고 기노시다는 일주일 만에 입교를 해가지고 원물교 기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물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그 사람들은 사업적인 목적으로서 원물교를 접근했다고 보면 됩니다. 교도도 없고 경우도 없고 그렇죠. 간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오키시가 만든 오카야마 법인이 전혀 기름을 못한다고 그래서 휴면 상태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카야마 법인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 기노시다 씨가 지바 법인을 욕심을 내가지고 지바 법인을 갖게 되죠. 지바 법인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묘원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8년 전에 오키 법인을 다시 살려가지고 이 야기사 석재 측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야기사 석재에서 그 오키 법인을 살려서 오카야마 법인으로 그 후나바시 교당과 거의 1200기 정도를 지금 묘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 목적으로 후나바시 교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죠. 사업적인 수단이죠. 완전히 단지 그 비영리법인인데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말하자면 영리를 다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물기 법인이 개인한테 둘이 가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이크가 준비됐습니다. 이용하시죠. 예, 또 치바법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바법인에 대해서는 조사위원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마쳤습니다.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다 미루고 다음으로 넘어간 게 옳지 않겠습니까? 치바는 이미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발표가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토론을 어떤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또 시작할 때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치바건에 대해서. 예. 마이크.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 치바건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이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 선정위원들 중에서도 법조계에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있어가지고 한국 법하고 일본 법하고 이렇게 다 머릿속에 감지돼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법원에 갈 수 없지 않겠느냐.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법의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좀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보고 예,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단에서 교훈 87조를 보면 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88조를 보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교산과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단이 확고하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간 것도 찾아와야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법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서로 봐서 이것은 어떤 뭐가 있더라도 찾아와야 된다. 본래로 돌려달라는 것이 전문 생각입니다. 법조계화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법인 원불교는 원불교 임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법인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넘어갔다. 이제 이것이 잘못된 거고, 둘째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사업 수익 목적과 면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지금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의 중간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 잘못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많이 깔려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은 이거는 재가와 출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다시 원상 회복하고자 하는 소위 범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1인당 뭐 한 3만 원씩이라도 걷어서 한 10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최종으로 나온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위원회를 우리 조직이 아닌 자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대처해 나가야 이게 나중에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보고는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보고서가 감찰원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수습 대책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뭐 징계를 할 것인지 뭐 징계를 안 할 것인지 처리 과정은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법을 하더라도 명단은 발표할 수 없는가 모르겠어요. 명단 혹시 아시는 조사위원? 조사위원은 지금 안인석 정수위단이죠. 중앙교구장. 그리고 지금 대변인을 맡는 사람은 군용교구장인 양재우, 그리고 이제 기획실장, 감찰원 사무처장 최정년,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불교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쪽에서 재판하는 건데 원불교 입장이 없어가지고 중구난방하면 재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불교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전문 변호인 얘기했는데요. 이 조사위원 중에 한 분은 저희 원불교 교무님이신데 현행 변호사가 한 분 있습니다. 변호사 로스쿨 교무님인데 로스쿨에서 현직 변호사가 한 분 있고, 또 조사위원들이 자문한 가운데 전국대학 교수님에게 가서 자문했는데 법학 박사인데 이분은 일본 가서 법학 박사를 받으신 분도 여기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티바법이. 네. 마이크 좀 주시죠. 누구 한 분이 좀 마이크 좀 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요,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제가 와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과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읽고 난 뒤에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여기 오기 전에는요, 이게 지금 그 치바 법인이 사실상 원불교에 지배하여 있지 않으면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금 장유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거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도용은 아니더라도 원불교라는 이 종단을 도용은 하지 않았더라도 차용해서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 관계를 규명해서 일본 검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고발장에는 뭐 저희 여기 온 분들이 다 서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원불교와 상관이 없는 지금 그 장유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를 갖다가 철저하게 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의 시작은 일본의 그 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키라는 사람이 일본 교구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오키라는 사람이 오카야마 원불교 종교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것도 합법입니다. 교단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원불교 중앙총부로부터 영모묘원 공문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몰래 그 사건을 몰래 기노시타 씨에게 많은 채무와 더불어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잠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의 비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원불교 교단에서 인정한 일본교구 사무국장으로 인정했던 그 개인이 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기노시타 씨가 이제 몰래 그것을 자기들끼리 그 양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그것을 종교법인 오카야마 법인의 인수자로서 자기가 교체된 대표라고 하는 것을 서울 사무소장 조정경 교무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통보를 했습니다. 네, 경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점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의회, 그러니까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기노시타 씨를 오카야마 법인 대표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합법입니다. 사실은 과정에서는 불법이었는데 이게 합법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바법인, 오카야마 법인으로는 안 되니까 지바법인 사용을 요청하면서 각서를 작성했고 마지막으로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각서를 수용하고 동시에 묘지사업협조는 지바법인이 당연히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오기라는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고 그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합법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원불교와 관계없이 지금 지바법인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단이 잘못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임명한 사무국장이 잘못하고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후에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 결론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지바법인을 우리가 사는 수밖에 없어요. 사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를 않는다면 우리가 그 지바법인이 지금 무슨 후네야마야 교단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교단 승인의 그런 교단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의 감정적으로 어떻게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네. 답변 부탁합니다. 간단히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종교 법인을 가지고 묘지 사업을 할 때는 병행되는 것이 교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출석교도 그것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을 아마 그 사람들도 했을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아까 이제 지적한 것처럼 잘못한 것은 교단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을
숨기고 왜? 전부 교정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단법으로는 자산을 넘길 때는 후에라도 중앙교회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생략이 된 거예요. 왜? 높은 사람들이 지도층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잘못을 면하기 위해서 쉽게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교단에서 가장 잘못은 90% 거의 잘못은. 네, 또 다른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일본 교구 최광신 교구장님이 일본 종교법인을 교육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종교법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만일에 법인이 도용되거나 빌려주면 불법이라 철저하게 검찰의 제재나 또는 국세청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그 책자를 가지고 낙의사 석자에 가서 그 사람들 앉혀놓고 내가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엄격히 불법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총무 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되 지금까지 원불규칙으로 넘어간 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너희들 법인을 샀다. 합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샀다. 왜 저 사람들이 버티는가 내용을 알아보면 그 사람들도 변호사를 사서 원불교 측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도 고소를 해도 어떻게 방법을 해도 이미 완벽한 합법적인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결의 방법이 참 어려워졌어요. 첫 번째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우리 일본 교화는 그 순간 문을 닫고 언제 다시 일본 교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 살고 저기 살자.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불법이죠. 불법으로 돈 벌게 해주니까. 우리 살고 저기서 살려면 이 기가 막힌 이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사로 들어가야 되고 이사장으로 하고 우리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이 두 법인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대각하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그 조사위원들이 제시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건 채택은 안 됐지만은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 이러이러한 3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수습대책위원회 감찰원에서 그 셋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첫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환수, 찾아오는 게. 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돈이 20억이거든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20억 주고 다시 달라, 환수.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법적으로 우리가 많이 불리해서 이건 재판해도 법정 비용만 가지고 누가 이길 승산이 없을 것이다. 현실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해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고발해서 전부 나쁜 놈이요. 우리 거 사가지고 와서 교환은 안 하고 영리만 취합니다.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는 틀린 거 아시죠? 비영리단체는 모든 수익을 목적사업에 써야 됩니다. 교화, 교육, 자선에. 영리사업은 벌어서 내 호주머니에 내가 가지면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영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왜냐? 교무나 교육자, 교도 한 명도 없어요. 그쪽 법인에는. 완전히 묘시장사에 돈 벌고 있거든요. 이것을 검찰 당국에서 고발해서 너 죽고 나 죽고 해체해버리자. 이 2가지의 제3의 방법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 돈 벌게 내비뒀어요. 그냥 명단에서 없애버리고 현재처럼 가만히 놔두고 일본 교육부장이 새로 가면은 거기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잘 풀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우리한테 돌아오게 만들자.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용조사위원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려봐야 할 것은 최후로 여기에 대한 수습 대책이 아마 금년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3자를 선택한다, 제 마지막 건을 선택한다면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분명히 책임자가 있어요. 그렇게 다 넘겨준. 그리고 현실은 완전히 이게 팔려간 거거든요. 이것을 책임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그겁니다. 책임자를 확실하게 규명하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종교 법인이지만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종목이 한 50가지 돼요. 그런 거에서 자기들 영리만 취해가지고 세금 안 내고 또는 몽땅 돈을 차용해가지고 파산 선거해버리면은 우리한테 책임 없어요. 법적인 경제적인 책임은 없는데 일본에서 원불교는 완전히 속된 말로 똥이 되고 그럼 우리가 다 둘러써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혀 지금 통제력이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자. 이건 아주 무책임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해체와 환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전문 변호사들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좀 더 기다려봐야 되니까 치마 문제는 이걸로 종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5대학 6대주에 저희 교당이 다 있습니다. 약 120명 교무가 지금 파견돼서 세계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뻗쳐 있는 모든 교당은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당과 베르린 교당 두 법인 정관을 만들고 제가 기획한 사람입니다. 한 개 교당에 한 개 법인이 다 있습니다. 50개 교당이 있다면 즉 50개 교당이죠. 50개 교당에 50개 법인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교당을 처분권은 교무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큰 건물도 그 담당 교무가 그 건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가진 게 지금 해외 법인의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꾸 해외로 뻗쳐나가는데 지금 이 오카야마 법인하고 지바 법인을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속주무책입니다. 봐라! 그때는 일본 거 다 벌어먹었는데 나를 잡아가라! 누가 잡아가? 이거 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해외 교당 법인, 그 교당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번 처리 못하면 정말 암울합니다. 더 뭐 의문점 있으십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네. 치바 문제는 이상으로 더 앞으로 수습 대책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이런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더 극단적인 그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잘 풀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우리 교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우리 원덕회 회장님께서 그 서울회관 문제랄지 그동안 쭉 지내오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출가 교육자 위주로 이렇게 운영해온 교당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또 대안이 있으시면 보여주시죠.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전번에 거에 그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에서 지금 그 장로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상당한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야쿠샤가 거의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와진 얘기냐면 우리 교구장이 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니까 몸 조심해라. 그 묘지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거의 그 조폭들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또 둘째는 그 사람들이 종교법인을 활용해서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러브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러브호텔을 어떻게 운영하냐? 예를 들면 러브호텔 들어가는 비용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은 종교 기부금으로 하고 5만 원 요금을 이제 요금을 해가지고 그 탈세 면세 방법으로다가 종교법인을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을 적에 그 사람이 모든 행위를 우리를 변호사를 대동하고 항상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당한 함정에 빠진 거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한 얘기에 내가 중복돼서 또 말씀드리면은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는 방법이 전부
잘못한 사람을 커버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제2차 우리가 토론회를 해서 수습 대책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번에 이제 제 얘기 중에 못한 얘기가 많은데 시간을 뭐 자꾸 쫓기는 입장이니까 네, 질문을 받으시죠. 네. 둘째 번 문제, 서울해관 문제로 질문 있으시면. 저는 생각하기에 서울회관의 건물은 우리의 피땀이 거기에 다 글자로 써 있는 거나 그 마찬가지예요.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냥 그만하시고 질문 받으시죠. 그러니까 네, 그만하시죠. 새로 짓더라도 딴 데가 새로 네, 들어. 네, 그건 아까 다 얘기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질문만 해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그 신분지상에 타종교 비교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를 많이 낸 것에서 잘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많이 읽고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쪽에서 하지 말자 하면은 그 반대의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좀 없지 않느냐. 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여름에 제가 오덕훈련을 앞에 가면은 무슨 정원인데 정원이 아주 엄청나게 잘해놓은 그 정원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거기에 그 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이쯤 줄을 섰더라고요. 힘이쯤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그 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도 말하자면 어떤 그 공원이라든가 공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빌딩 사업을 어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빌딩 사업을 한다든지 그 어떤 그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좀 없지 않았었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중에도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대안 부분에 대해서 빼놓고 하신 말씀이 없으신가? 또 네, 알았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 서울 교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울 교당은 그 당시에 그 문화재 건물이 두 개가 아주 근사한 게 있었잖아요. 그 건물 그대로 지하를 파면은 1202평이 되는 거예요, 땅이. 거기에 500석 이상의 강당과 사무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그대로. 그리고 그 건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이 전적으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것을 짓는데 600억, 7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헐어도 3, 400억의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저거에 200억만 들이면요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필요한 용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역사를 그냥 싹 지우자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거예요. 네, 답변 드리셨으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서울회관. 제가 또 예. 그러면 지금 서울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 돈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대책은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사항은 뭐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익산에 그 국제마음훈련을 하려고 그러다가 뭐 남은 돈이 거기서 150억 뭐 200억 뭐 그런 수준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임대를 한다든지 뭐 또 이제 한다는 얘기고 또 뭐 일부 뭐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 뭐 현실성으로 봐서는 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600을 딱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냐 이거죠. 그 대책은 저는 짓지 말라는 편이니까 그 대책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교도들 주머니에서 나와요.
아니, 부족한. 무슨 그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교도들이 돈을 내야지. 예, 또 다른 질문 아니, 있으시면. 제가 한 말씀 질문이라기보다도 서울 교육관을 지으면 교화가 잘 됩니까? 지을 때까지는 잘 된다고 해야 되지,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또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짓는다고만. 그 말씀에 대한 얘기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100년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100년 전에 만든 교법이 지금 청소년들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한테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200억, 300억을 들여서 거기에 맞는 걸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 급하지 지금 집 짓는 게 급하냐. 네, 됐습니다. 또, 네, 질문하시죠. 네, 말하자면, 봉내산에서 익산에 대종사님이 옮겨오실 때, 아까 주법 어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주법은 대종사님이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보좌법이죠. 그러니까 주법을 쓰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법을 가지신 대종사님이 익산을 잡으신 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회관을 예를 들어서 교정원장이 온다. 그러면은 지금 과천에 있던 정청사를 세종시에다 옮겨놓고 가족들은 안 가고 공무원들이 서울에 살면서 엄청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종법사는 익산에 계시고 교정원장이 서울에서 행정을 하면서 종법사님 체제하에 뭘 한다 그러면은 이 세종시보다 더 이상한 이런 현실이 발생할 것 같은 염려가 돼요. 그 다음에 엄청난 투자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일을 어떤 정말 우리의 법에 어디에 있어야 될 일을 단지 인구가 서울에 많이 산다. 그래서 여기가 교화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화의 확실한 바탕도 없이 이 서울회관을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예산도 없이 그 다음에 일부 강남에 있는 교당들을 합쳐가지고 막 거기 교당이 싫어하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몰아세워서 한다. 이거는 이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고 보고 이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참고로 서울회관 교화에 도움이 되냐는데 지금 총무는 교정원을 이사한다. 그걸 명분을 세우시는데 교정원은 행정기관이지 교화기관은 아닙니다. 교화는 교당에서 하는 것이지 교정원은 교화하는 데는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주법은 대종사님이죠. 그 뒤에 하시는 분들은요 주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종법사는 1대 종법사는 정산종사입니다. 2대 종법사는 대사님이고요. 그렇게 따져야지 어떻게 저기 오너하고 운전수하고 똑같이 아니 우리 대종사님이 1대 운전수고 저 정산종사가 2대 운전수고 3대 운전수 그 운전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주법이고 주인이고 나머지 분들은 대종사님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길러지신 분들이니까 1대 종법사 정사님이 맞고 2대 종법사 대사님이 맞는 거죠. 지금 주법을 아무한테나 붙이는 거는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충분히 거론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서울회관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예, 마지막 한 분. 예. 서울회관에 대한 질문이시죠. 네. 지금 건물 불사, 소위 말하면은 원기 100년을 당해서 100년 기념관을 서울회관에다
다시 기존의 건물을 헐고 새롭게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원기 100년의 기념사업을 서울에다가 유치시킨다 하는 것이 우리 종국사님의 깊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교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거의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에 맞고요. 제가 이제 아까 대안 있는 성업, 백년성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은 팔타원님과 구타원님께서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그 근본을 많이 형성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는 팔타원님께서 제주도에 있던 한국보육원을 지금 휴경학원 자리로 오셨고, 또 하나는 휴경요즘부가 설립이 되니까 한국보육원으로 가셨거든요. 저기 진달래동 양주로 가셨거든요. 양주에서는 6.25 때 구타원님의 아들 되시는 육산 박창기 선생님께서 팔타원님의 자제분 되는 강필국, 서울대 중국어과 다니는 강필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피신해 있는 강필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구인팔 수복 바로 하루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옥산 박창기 선생과 소위 말하면은 팔타원님의 자제되는 강필국이가 한국보육원에서 같이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역사가 있고, 또 아울러서 이 구타원님께서는 한남동 수도원, 그게 이제 10,000평이 넘어요. 남산예술원짜리. 그것을 수호하고 관리하시면서 그것을 끝을 못 보고 가셨어요. 말하자면은 원불교 수도원을 거기다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또 못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팔타원님과 구타원님은 대종사님을 살아생전에 보필하시면서 서울교회의 최선두에 서시고 우리 교단의 가장 크신 어르신들이죠. 그러면은 100년 성업을 한다 하면은 그분도 세계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팔타원님, 또 구타원님은 우리 교단적으로 가장 보배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분들의 악기를 그분들을 추모하면서 우리들이 그분들한테 배우고 하는 그런 역사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백년 성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내자면은 희경학원, 한국보육원, 한남동 수도원을 어쨌든지 드러내고 그분들의 유혹을 기리는 것이 우리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대안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서울 해관에 대해서 무슨 좋은 대안이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지바법인을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돈 받고 팔아버렸는지 몰라도 어떻게 자기 집 족보를 딴 데로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또 한 가지 팔아버린 게 있어요. 재법성지에 우리가 땅이 한 평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늘 거론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또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만 오늘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면요, 얘기가 길어지면은 옆길로 셉니다. 그러면은 방금 그런 좋은 대안을 좀 더 구체화하셔가지고 좀 교단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해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교원에 대해서 질문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은 발표해 주시죠. 질문해 주시고. 교원 개정.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중앙정부를 이원화 시켜가지고 종목사님 수의단은 중앙정부에 계시고 이 교정원을 서울로 옮긴다. 행정이거든요. 교화도 아니고. 그러면 이 물량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이원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권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실현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이 행동이 모순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분권을 싫어한다고 하면 교정원도 옆에다 두어야지. 뒷방문이 안 되면 옆에다 놓고 관리를 해야지. 이게 서울로 보냅니까? 그것부터가 나는 맞질 않는다. 모순스럽다. 근데 항상 자기들 본의로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 사회도 뭐 수도가 저 행정타워는 저 어디야? 세종시로 가고 이쪽으로 굉장히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다 동감하십니다. 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제시하시고 그 얘기는 그만하셔도 돼요. 저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교원 관계. 예, 교원 관계로 넘어. 교원 관계 내용은 아닌데, 교원 개정위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쓴 예산이 7,2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100주년 선거금에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 개정위원이 쓰는 예산은 100주년 성업봉찬회에서 짜여진 예산을 전액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불한 내용을 보니까 7,200만 원이 1년 6개월 동안 써진 겁니다. 제가 상익교당 경험을 했을 때 4층까지 노인 두 분이 올라오시면서 성업봉찬에서 나준 그 저금통 있죠.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100원짜리를 꽉 채워가지고 노인 두 분 교도님이 그걸 여름에 그 둘이 짊어지고 오시는데 땀을 빨빨 흘리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저금통을 들으니까 묵진해.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모아진 돈인데, 그렇게 모아진 100주년 성금인데 1년 6개월 동안 교원 개정해라고 해놓고 죽어라고 다 얘기해놓고 결과적 돌출이 될 때 그 과정에서 이건 쿠데타다. 교단의 실정이 안 맞다. 해버려가지고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 순간 그 저금통이 생각이 나서 제가 성업봉참회하고 다음 교원 특별위원회에서 쓴 돈을 한번 찾아봤더니 7,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해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예, 저희들이 그 절벽에 붙인 것은 다 공감하시는데 이 절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런 대안에 대해서 생각나시면 서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원 문제 어떻게 뚫고 나가면 좋겠는가. 백의 문제는 다 아시죠? 제가 또 한 말씀 예, 말씀하시죠. 요점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종법사님과 교원 개정위원하고 맞닿아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그게 안 된다 그래버리고는 그 1년 반 동안 다 법을 아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서 해놓은 것을 한 번에 이게 안 된다 딱 잘라버린다면 이건 독재나 똑같은 거죠. 물론 똑같은 게 아니라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가질 권한은 있으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다시 종교단님과 같이 만나서 하나하나 이건 이래서 이 조항은 안 된다. 이 조항은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보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모임이 아마 정부 측에도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이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또 다른 대안 말씀하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계속 이렇게 또 발전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럼 지금 변화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몇 분의 은퇴하신 우리 교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토론을 했던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또 연대를 하고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지 몰라도 실제로 연대의 힘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고뇌가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의 고뇌가 사실은 그 제가의 뜻있는 제가분들의 그 결집으로 같이 아울러져야 힘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지금 뭐 말하자면 교단에서 말하는 조금살이면 전혀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지금 시가법인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지금 검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개정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서 우리가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앞으로 몇 시간도 얼마 없는데 여기서 뭐 저기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재가와 출가가 연대하는 뭡니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앞으로도 뭐 발전 가능성이 있지 계속 이렇게 발표만 하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발표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출가 교무님들하고 재가에 있는 분들이 동수로 같이 모여서 준비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교단의 좀 큰 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을 중심에 놓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관점에서 교단을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여기를 한번 그러려면은 준비위원회를 제가 출가 동수로 구성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거기서 준비하고 거기서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 것인지 결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릴레이 단식을 할 것인지 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죠. 그런 면에서 제가 출가가 동수를 이루는 어떤 준비위원회 발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토론이 끝나고 자유주제에 그런 의견이 나오시기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뭐 아실 만큼 다 하셨고 또 우리가 뭐 성토로 끝난 일은 아닌데 제가 출가 동수로 우리가 연대를 만들어서 교단에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더 반영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발표하신 분들 무슨 답변 있으면 해주시죠. 그게 참 이상적이고 그런데 저는 그 대종사님께서 쌍전, 병진, 아까도 이제 자탈의 병진 실제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교단의 문제가 뭐냐면요. 조직이 제가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자생적인 제가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출가는요. 뭐라고 하면 끝나고 출가 말은 먹지를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뭐 너는 출가하지 않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부에서는 철가지라들이 제가들하고 얽혀가지고 그냥 저지랄들 하고 있다고 요걸 굉장히 해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섞여 놓잖아요. 출가들이 해결을 하게 돼요. 출가들이.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총부에서 출가들이 있는데 뭐달로 우리가 거기 나서면 출가들이 해. 거기도 출가 있잖아.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그래도 두려워하는 것이 제가들의 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들 자생적인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금 이제 교원 개정도요. 98년도에 서울에 있는 제가들이 청원서 한번 내니까 안 한다고 했다. 한 달 전에 며칠 전에 안 한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양반들이 얘기하니까 한 달 후에 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제가들이 뭉쳐가지고 그리고 교단이 제가들이 돈 내잖아요. 제가들이 뭉쳐가지고 돈 내지 말자 하면
제일 무서워. 돈이 제일 무서워. 네? 그런 뭐 출가들은 돈 없으니까 돈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고난도 없어. 근데 현재 가장 교단이 취약점이 자생적인 제가의 조직이 없고, 그러면 출가들이 그것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이력이 복잡해요. 이게 방해를 해 또. 이게 교단의 지금 딜레마이고 교단의 발전할 수 없는 가장 요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제가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지만이 팽팽한 그런 어떤 서로 견제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데 굉장히 일방적이다 이거예요. 아유,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가의 독선이 교단의 화합을 막고 제가들이 올린 글이라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해. 자기들이 뭐 해야 할까요? 근데 안 해 또. 그러고 또 나니까 출가들만 얘기하는 거. 출가들만 잘한다. 자기들이 못하게끔 조직을 보던 힘을 모아야 한다. 간단히 답변을 이야기해 주시죠.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가능하다. 출가를 혼합하는 것은 반대고, 제가의 힘이 제대로 뭉치고 출가의 힘이 제대로 뭉쳐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연대는 가능하다.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다. 영사님의 의견이 없고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제가 뭐 대표격으로 앉아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우리 교단이 비밀이 너무 많아요. 소위 얘기해서 출가 교육자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복잡한 얘기를 수의당원인 호법수의당 제가들도 거기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정재 호법수의당 한쪽에 항의를 해도 거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종사도 못 들어가. 종사도 못 들어가. 종사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4대 종교인가 5대 종교의 그 소위 얘기해서 제가 그 신자 대표자 회의를 했어요. 그 원불교회 대가 출가 제가 그 교도 대표자가 없잖아요. 임시방편으로 뽑은 게 본공회장 오양선 씨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보내서 회의를 하는데 딴 종교들 제가 그 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회의를 한다고 공익부에 얘기를 했더니 공익부장 말씀이 요번 한 번만 딱 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요번용입니다. 이렇게 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 오양선 씨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가 뭘 이렇게 단체를 구성한다든지 뭘 나선다든지 하는 거를 철저하게 정부에서 방침상 막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불교 신문에 나는 것 외에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바법인에 대한 것이 거의 3년을 끌었어요. 계속 출가교육자인데. 그 원불교 신문에 난 것이 바로 지난번에 났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부 비밀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들은 한 글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조금 제가 수정해 드리는데 저희 교육자들도 지난 3월부터 알았습니다. 그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얼 우리가 여기서 무슨 공화제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1인 독재예요, 완전히. 아니, 1인 독재 이제 너무 많이 아셨고, 이게 어떤 이제 돌파구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들에게 뭐 결집을 따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무들도 사실은 대종사님 법에 대해 잘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여태까지 지금 수십 년 동안 교무들이 직무유기했습니다. 뭘 직무유기했습니까? 못 가르쳤잖아요. 제가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가르쳤습니까? 결집할 수가 없어요. 결집하려야 결집할 수 있는 의식화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현재 이 일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일을 진행하시려면 적어도 저희가 송태산 수행 공동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뭘 공부하느냐?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뭔가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결집이 돼요. 우리 소수공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실 문제 이렇게 놔둬버리면요. 다음에는 이게 안 모여집니다. 지금은요.
지금 하시고 있는 지금 교무님들하고 지금 그래도 뜻있는 제가들 중에서 같은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개척하는 게 중요하지 따로따로 한다면 못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한번 제대로 직시하고 현실 문제를 우리가 좀 보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 걸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김주현 교무님이 오히려 더 2, 3대인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저는 제 얘기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현실은 이제 뭐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극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영사님 이야기로는 현재 상태에서 극복할 길이 없으니까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체념하는 시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쪽에서는 좀 용기를 내서 출가 재개가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오늘 그냥 우리가 성토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제가 출가 현재처럼 제가는 제가대로 출가는 출가대로 제가들은 제가들이 알아서 출가는 출가가 알아서 이렇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제안으로 출가 제가가 연합한 어떤 혁신 모임을 우리가 강력하게 한번 추진할 것인지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마이크 좀 주시죠.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견을 간단히. 연사님 그 말씀은 다 옳습니다. 교도들 아무도 모릅니다. 교당에서 이 말씀을 딱 전달하면 전달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 돼요. 사실 그걸 교무님들이 교육시켰어요. 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 어르신들 모인 데서 제가 교도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싫어해요. 그거 왜 만들어 그러냐? 종급사님이랑 달라들라고 그러냐? 지금 그런단 말씀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사실은 오늘들이 뭐 돈 들어가는 일이고 이런 조직을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교도회를 하든 교도회를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거는 원덕 회장님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책임 좀 주시는 것이 지금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덕회 모임에 나와서 이 말씀 드리면요 50%를 반대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이잖아요. 교단에서 여러분 말씀하면은 기다려 듣습니까? 교도님들이? 교도님 제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님 말씀하시고 하여튼 우리 법사님도 어떻게 교도회장을 맡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더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교도회 비슷한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도회는 제가도 좋고 출가도 좋고 이런 붙일 필요도 없다. 다 교도 아닙니까? 예, 제가 출가를 초월해서 같은 교도 입장에서 어떤 연대를 하나 만드시지 않고 대응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딱 10분 남았는데 예, 발표하시죠.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전북교구 남원지부 산동교당 홍영구 교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 획기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소태산이 주법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졌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참석한 소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플랑에 제1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교도님께서 소수공회에 속한 교도님께서 제가 출가 연대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에서 저는 제1차가 맞지 않구나. 그러면 다음 2차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오늘 1차 토론회에서 얻고자 했던 소득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2차가 있다 그러면 2차는 언제 시점이 언제고 그 2차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1차는 맞지 않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소득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연대는 연대 그 속에서 다시금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연대를 하나 탄생시키자 하는 그런 의견이시죠. 또 한 분만 더 의견 받겠습니다. 예, 시간이 5시 반까지라 충분히 질문합니다만 또 좋은 대학 고 선생님 말씀 주시죠. 마누라가 나가서 말하지 말라.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방금 홍현도 교무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이 제1차가 맞지 않는다는 그 말씀 저 동의합니다. 이번이 1차가 아니고 다음번이 1차가 돼야 된다. 이렇게 1차를 위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번에 만약에 모인다면은 제목은요. 우리가 정신 세력인가 이거였으면 좋겠다는 것 제 의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태까지 소태선 대통령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 세력을 확장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교단 세력 확장하느라고 애쓰셨죠. 근데 교단 세력하고 정신 세력이 이꼬루일 때는 그 말씀 맞아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이 원불교 교단 안에서 지금 현재 족법사라는 분은 또 그 이전 분부터 주법을 사칭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불교 안에 소태산 없어요. 그 소태산을 불러내고 그 소태산이 말씀하신 우리가 여기 모인 다음번에 무엇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요 치바법인 문제 이것도 질질 끌고 저걸 또 뭐 짓는 거 아마 뭐 짓다가 말다가 뭐 그것도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은 적어도 돈 내지 맙시다. 차라리 제 구자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그걸로 드세요. 돈 내지 말자고요. 우선 여기 모인 사람부터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뭐더라 그건 기억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다음번에 우리가 정신세력인가 정말로 소태산의 교법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불공 얼마나 했는가 수행 얼마나 했는가 이것을 위한 연대라면은 재가다 출가다 그런 거 가릴 거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모임도 또 갖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모일 때는 이제 오늘 충분히 교단의 그런 어떤 복잡한 현안 문제 가지고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토론했다는 것은 의도 크고 영향도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제가 교단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교도님뿐 아니라 여기에는 일반인들도 올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놓고 교단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토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기는 저희들도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출가가 어떻게 연대해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갈 것이냐 마무리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앞으로 모임은 제가 출가라는 단어를 떼버리고 그냥 정신세력을 우리 함께 양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가다 출가다 있는 구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세력을 부활시켜서 교단을 부활시킬 것인가 거기에는 아마 똑같은 목적으로 같이 만날 여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더 밤새껏 토론해도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쉬운 대로 저희들은 큰 성과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모임이 교단적으로 거의 없었던 터에 그래도 제가 출가하고 모여서 교단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논의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여기 나오셨던 분들이라도 서로 마음을 연대해서 우리가 교단의 큰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정신 세력을 서로 뭉치는 그런 다음 기회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혁신 대토론회죠. 제 생각에는 원불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해야 할 일을. 예. 그러면 이게 범교단적으로 문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한 말씀. 네. 3초만 하겠습니다. 예, 10초도 좋습니다. 30초. 100년간 낀대를 청소하면 된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조금 줄이고 싶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처음엔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50년 때만 덮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어깨가 아주 가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또 제가 출가 계급장 떼고 같이 우리 원불교 교도로서 같이 만나서 다음번이 또 제1차가 될지 제2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진하신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지금 저희는 조사보고를 끝내고 수습 대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걸 주시해 주시면서 서로 동감대를 형성해서 교단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단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여기 뒤에. 아니, 전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우리 박시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드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남도 추어탕? 네, 남도 추어탕이라고, 이거 바로 여기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셔서 이쪽으로 가셔서 이 뒤로 가면 있습니다. 네. 기념 촬영. 네, 잠시간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치겠습니다.